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될 알찬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전기요금 알뜰하게 줄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 9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찾아오는 슬픈 정비례 법칙이 있죠. 기온이 상승할수록 전기요금의 압박도 상승한다는 건데요. 더구나 전기세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지난 5월부터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전기 수요가 일찍부터 커지고 있어서 전기세를 절약하는 지혜가 더욱 절실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노하우 9가지입니다. 먼저 9가지 노하우들은 어떤 것들인지 키워드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가전제품을 살 때 디자인보다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따져라. 둘째, 사용하지 않을 때도 줄줄 새는 대기 전력을 잡아라. 셋째, 코드만 꽂아도 대기 전력 사용량이 높은 전기 흡혈기 가전제품을 차단하라. 넷째, 냉장실은 비우고 냉동실은 채워라. 다섯째, 빨래나 다림질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유리하다. 여섯째, 전기밥솥은 보온 기능보다 보온 재가열 기능을 활용하라. 일곱째, 조명기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라. 여덟째,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라. 아홉째, 커튼, 블라인드, 문풍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등입니다. 이 9가지 키워드만 들으셔도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째, 가전제품을 살 때 디자인보다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따져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가전제품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표시하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마크가 붙어 있는데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높은 효율을 내는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은 3등급 제품에 비해서 약 35에서 40%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비교를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5등급 제품인 586리터 냉장고가 한 달에 44.1kW를 소모하는 데 반해서 용량이 훨씬 큰 714리터짜리지만 1등급 제품인 냉장고는 한 달에 38.9kW밖에 소모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누진세율까지 적용되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1등급 제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전기요금 절약의 첫걸음은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둘째, 사용하지 않을 때도 줄줄 새는 대기 전력을 잡아야 합니다. 대기 전력이란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에 플러그를 뽑지 않을 때 소비되는 전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렇게 의미 없이 낭비되는 전력이 우리나라 가정 에너지 사용량의 1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연간 3, 4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요. 한 달에 약 3천 원 정도인 셈입니다. 별로 큰 금액으로 안 느껴지시나요? 그럴 리가요. 3천 원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국 평균이라는 거고, 만일 여러분 가정에서 겨울이나 여름철 한 달 전기요금으로 2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시다면 월 2만 원 이상이 대기전력으로 새 나가는 셈입니다. 플러그만 뽑아놔도 줄일 수 있는 비용인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하지만 매번 코드를 뽑는 게 솔직히 좀 번거롭긴 한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멀티탭형 대기전력 차단 장치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줄줄 새는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 필수품이라고 해야겠죠. 구석구석 설치만 했다고 또 잊고 지내면 안 됩니다. 귀찮아도 스위치를 꺼두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코드 빼는 것보다는 몇 배는 쉽잖아요. 셋째, 대기전력 사용량이 높은 전기 흡혈기 가전제품을 차단하세요. 만약 앞에 설명드린 멀티탭형 대기전력 차단 장치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는 게 내키지 않거나 일일이 매일 스위치를 껐다 켜기가 정말 귀찮다 하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제품들만이라도 꼭 멀티탭을 설치하거나 플러그를 꼭 뽑아주셔야 합니다. 코드만 꽂혀 있어도 대기 전력 사용량이 높은 일명 전기 흡혈기 가전들이랍니다. 소위 전기 흡혈기 가전 제품들로는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 장치인 셋톱박스와 인터넷 모뎀, 텔레비전, 스탠드형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전기장판, 헤어드라이어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기전력 사용량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전기 흡혈기 대마왕은 셋톱박스랍니다. 조그마한 물건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멀티탭의 차단 버튼을 바로 눌러주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 적어도 밤에 잠자리에 들거나 여행을 갈 때는 꼭 끄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기전력 사용량이 적은 기기도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 충전기와 선풍기죠. TV가 1W 내외로 나오는 데 비해서 휴대폰 충전기는 5분의 1 수준이고 선풍기도 대기전력 소모량이 적은 가전이라고 합니다. 넷째, 냉장고의 효율을 높이려면 냉장실은 비우고 냉동실은 채우면 됩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냉장실은 60% 이하로만 채워야 전력 소비 효율이 높아지고요. 냉동실은 꽉꽉 채울수록 냉기가 잘 보존돼서 전력 소비 효율이 높아진답니다. 가끔 이 내용을 헷갈리셔서 냉동고도 여유 있게 비워두는 주부님들이 계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 냉장고와 냉동고는 반대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냉동실은 섭씨 영하 15도에서 18도, 냉장실은 섭씨 3도, 4도 정도로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냉장고 온도를 섭씨 1도 올리면 전력 소비량을 5% 줄일 수 있답니다. 다섯째, 빨래나 다림질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세탁물은 적정량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세탁하는 게 전기요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전력 소비량은 세탁물의 양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세탁기를 돌리는 횟수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또한 다림질 역시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게 전기 절약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리미는 그 특성상 스위치를 올린 후에 발열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순간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전기밥솥은 보온 기능보다는 보온 재가열 기능을 활용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전기밥솥도 대기 전력 사용량이 높은 전기 흡혈기 가전에 속한다는 거. 장시간 보온을 하는 경우에는 전력 소모량이 상당하답니다. 따라서 계속 보온을 해두고 밥을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시적으로 플러그를 뽑아 놨다가 식사 전에 보온 재가열 기능을 이용해서 데워 먹는 방법이 현명하다는 거죠. 전기도 아낄 수 있고 밥맛도 우수하게 지킬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곱째, 조명기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세요. 백열 램프는 불빛이 따뜻해 보여서 운치는 있지만 전력 소모가 크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백열 램프보다는 형광 램프가 효율이 높고 형광 램프보다는 LED 램프가 전기를 덜 소모하면서도 밝은 빛을 발산합니다. 집안의 조명기기를 고효율 제품, 즉 1등급 안전기 내장형 램프로만 교체해도 한 대당 8에서 45W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세요. 전기 절약하고 에어컨 필터 청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에어컨 필터에 끼어있는 먼지가 적으면 에어컨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주일에 한 번 필터를 청소해서 먼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5%의 절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하루에 3-4시간 정도 사용한다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필터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아홉째, 커튼, 블라인드, 문풍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커튼, 블라인드, 문풍지는 겨울엔 실내 열 손실을 방지하고 여름엔 햇볕을 차단해서 실내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기존 창호에 비해서 1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고기밀성 단열 창호를 설치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창호라는 말이 익숙치 않으시죠? 창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틀의 밀폐성이 좋은 걸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정보톡톡 오늘은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요점 정리해드린 게 귀에 잘 들어갔는지요? 작은 실천으로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들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